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오늘은 그나마 기분이 좀 풀리네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재명 도의사가 평소와 다름없이 열정적으로 도정 업무에 임해주시기 때문이죠. 이재명 도의사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사법 판단은 사법 판단에 맡기고, 이 1350만 명의 경기도민들의 이 생활 운명, 경제, 민생, 이것은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출을 하셨죠. 어제 신안산선 착공식 있었죠.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신안산선 착공이 있었고, 거기 김현미 장관도 참석하고, 경기도민들, 드디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신안산선 착공에 여러와 같은 소원을 보내고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냈죠. 그리고 추석이 또 가까워다 보니까 광명역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어느 때와 또 다름없이 2심 재판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유머를 섞어가면서 또 축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또 환호했고 셀카도 찍고 같이 촬영도 하고 이재명 화이팅도 외쳐주고 해서 경기도민들이 이재명이 바라는 이런 희망이라든가 염원이 여전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 재래시장 보면 노점상도 하잖아요. 노점상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 적용하겠다.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하겠다. 재래시장 안에서는. 그러면서 문화상품권 확대 방안도 현장에서 지시를 했죠. 이것처럼 이재명 도지사는 주눅들지 않고 법률 쟁점은 법률 쟁점대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나는 직진하겠다 이런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지지자들도 굳이 주눅 들을 필요 없이 이재명과 함께 계속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진을 하고 의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한 개입니다. 짧게 말씀드려보면, 어제 김지은, 비서에 대한, 안희정 재판이 있었죠. 거기에서 논란이 됐던, 유명한 용어가,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획기적이고 대전환이 될 수 있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용어가 뭐였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라. 재판부는. 저는 오늘 재판부에게, 대법원에게, 그리고 2심에 있는 우리 판사에게 당신은 정치인지 감수성을 좀 가져야 된다. 성인지 감수성처럼 재판부는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이라든가 원인, 그리고 이 피의자로 불리는 우리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재판까지 오게 된 정치적 감수성, 정치인지 감수성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정치인지 감수성이 저런 것 같아. 처음으로 수원 고등법원이 개설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처음으로 이런 정치 재판을 가지게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어떻게 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흘러와서 지난 수년 동안 이재명을 달구고 이 분쟁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국어시험 문자 해석하듯이, 문장 해석하듯이, 낱말 단어 해석하듯이, 국어시험 해석하듯이 이 짓거리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정치, 인지, 감수성 제로라 이거죠. 우리보다 더 모르죠. 저는 그래서 착각을 했습니다. 판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정치 돌아가는 거 알고, 어떤 정치 역학 구도도 좀 알고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았는데, 우리처럼 이재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치 바닥이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대선 국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새파랗게 이마에, 아직 피도 안 마른 50대 초반에 이 판사가 판단을 하니 정치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있었던 16년 전에 이 임상기 판사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이 어린애기가 뭘 알겠어, 인생 돌아가는 걸. 정치 인주 감수성이 제로다. 우리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 문외한이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을 응원하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에서 청원, 탄원 이런 거를 또 받아서 국회의원들 탄원서 받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임상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는가. 임상기한테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임상기는. 이렇게 이런 탄원서들, 임상기는 아마도 이렇게 박스떼기로 오는 이런 탄원서 이런 거 오는 거 흔한 일이야. 내가 뭔 재판을 해보려면 이 피의자들 쪽에서 탄원서, 진정서, 반성문 이런 거 올라오는 거 흔한 거기 때문에 아마 박스떼기 풀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의회에서 경기지방의회 의장이 제출했던 탄원서도 아마
휙 훑어보고 쳐다도 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기라든가 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이 탄원서라든가 뭐 진정서 이런 것은 코빼기도 안 봤을 것이다. 그것은 임상기라는 독특한 성장 환경, 그리고 이 대구 꼴통 지역에서 수년간을 산 임상기로서는 이런 것은 전혀 코빼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임상기의 그 독특한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도 정치 인지 감수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대법원은. 그리고 2심은. 왜 2심이 정치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되냐면, 대법원에서 만약 이재명 도의사의 이 판결이 법리 해석이 오류다 해가지고 다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또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걸 다시 또 심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지 감수성이 현재 제로인 임상기 부장판사가 다시 이것을 심리할 때 다시 또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파기환송한 그 이유대로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데, 현재 임상기의 그 권조라든가 임상기 부장판사의 현재 정치 구조로 봤을 때는 그 꼴통 의식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이 된다. 다시 파기환송되더라도 다시 이재명에게 어떤 사유를 붙여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지은 비서가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와의 그 관계가 이런 카톡 내용, 문자 내용의 공유가 있었잖아요. 안희정 지사하고 김지은 비서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안희정 지사가 안뽕이 오래가기를 바란다. 나 자신의 이 마약 같은 안뽕이 오래가기를 바란다 하니까, 김지은 비서가 냉 하면서, 히히히 하면서 하트, 웃음표시를 했죠. 자, 이겁니다. 성인지 감수성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문자 내용이 오고 가도 성폭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만큼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이렇게 냉혹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라, 뭐 이거죠. 우리 재판부 2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런 대권 후보의 정치 운명, 한 사람의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왔던 정치 인생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엄중한 판결을 정치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국어 문구에서 문자 해석 이걸로만 판단한다면 너무너무나 큰 실수를 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 법리 구성을 잘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도의사의 트위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어떻게 법적 방어 논리를 하시라 이렇게 충원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라든가 대부분을 대응해야 되는 어떤 굿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재명 트위터에 답변을 달아주거나 쪽지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 판결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논쟁은 별로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무죄 아니면 유죄라는 것이죠. 2심 임상기가 본 이 법리 분석 해석이 전혀 어긋나다. 법률 분석에 법리에 어긋나다. 그래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밖에 이재명에게는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법률 해석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저도 주장을 했지만요, 세 가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임상기는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속일 의지가 있었다. 속일 의도가 있었다. 왜곡을 하려고 했었다. 이것을 반박을 해주시면 돼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속이려고 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 종합 토론회, 이 합동 토론회가 있기 전에도 SNS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여러 차례 형량 입원 절차와 관련해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왜곡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해명을 했다니까요. 이재명 도지사 이 합동 토론회에서 발언이 왜곡하거나 숨기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임상기가 판단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뭐 숨기려고 왜곡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이미 SNS라든가 어떤 다른 토론회, 그리고 어떤 세미나, 포럼,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토론회에서 워낙 이 의혹이 컸기 때문에 수차례 해명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무슨 뭐 해명을 할 그런 자리를 갖지도 않았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2심의 주장을 해명하시라. 이렇게. 세 번째로는 그 합동토론에서 말했던 것이 적극이냐 소극이냐, 이걸 지금 주관적인 판단을 했는데
적극 소극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냐. 나는 소극적으로 부정했다.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부정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적극 소극의 판단이 판사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정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영상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부정합니까? yes or no로 답변해라.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하는 김용환의 막 속사포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소극적으로 부인할 그런 생각이나 사고라도 할 여력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질문을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해명하시라. 나는 소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취지가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죠?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난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 보건소장을 통해서라도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강제 진단 절차를 받으려고 한 적은 있다. 이렇게 후속적으로 풀어서 했죠. 가족과 함께.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라. 마지막으로는 토론회라는 이렇게 독특한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 이면에 있는 어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 자, 이재명 도지사는요, 대법원까지의 이런 논리를 촘촘히 법리 구성을 하셔가지고 단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법리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변호사들로부터, 법조인들로부터 이심 임상기가 판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최종 집대성해서 대법원의 이런 법리 논쟁을, 대법원의 이런 법리 구성을 주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대법원 탐구심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지금처럼 웃으면서 쾌활하게 경기도정 업무에 임해주시면 이재명 도지사가 방문하는 지역마다 행정 현장마다 도민들이 뜨거운 격려로 응원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반겨주고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오늘 어제 그제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뽕을 맞고 싶은 것이죠. 경기도민들, 국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이재명 뽕을 맞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 힘내시고요.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아이, 두바야.